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산을 지리산과 내산을, 이게 내산은 내가 보기에는 내장산 같아요. 내산이 내가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김태읍이 쓴 건데, 내산이라고 해서 내산이 어딨나 하다 보니까 지리산 내장산이 있잖아요. 그죠? 내장산을 경유하여 구례군 천사 수도함을 당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천사 수도함에서 먼저 만나요. 이 누가를, 진지능이를. 이 수도함에서는 진흥당 강백이 36세에 아주 따따붙다하게 생겼죠. 36세면 경호선사랑 근 한 20세 차이 나네요. 그래서 창녕 강사로서 수십 명의 학인을 더 부리고 그 혁렬한 법량과 제명을 달리고 있던 판인데, 대사가 기이한 풍채를 또 해가지고 갔답니다. 기이하면 또 얼마나 기이해? 경호선사가 원래 기이해.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눈안이 형형한 형체가 돋고, 뭐 그러니까 들어섰다. 이때가 경자년인즉 1900년이죠. 대사가 44세가 아니고, 맨날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 44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플러스 8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 방아람 스님이 경호선사가 청계사로 출가한 8세를 태어난 해로 해버렸어요. 1957년을 생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경호선사는 1957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1857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1849년에 태어나가지고 8세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44세라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8을 해줘야 돼요. 김태읍이는 또 어서 하다가 또 왜 방아람 스님이 하필이면 한 1857년을 어서 주워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전부 8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4세가 아니고 52세가 되던 해이고, 진흥 강백도 아까도 말했나? 1900년이 경호선사 52세고 1903년이 경호선사 55세라고 했죠. 그래서 진흥 강백도 경호당을 한번 보았으면 하던 판이요, 경호대사도 진흥당을 한번 못 하려고 봐.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진진흥이가 경호선사를 한번 보았으면 했을지는 있지만, 경호선사가 못 하려고 진진흥이를 봐. 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볼 이유도 없고 하던 판인데, 서로가 만난지라 선강이 선승과 강백이 상봉했다. 아이고, 이미 경호선사는 강백을 다 거쳤습니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서로를 갖다가, 이것도 웃기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용호 쌍박이요? 용호 쌍박이 맹투를 벌이겠다. 맹투 같은 소리하고, 이제 이것도 진진의 그 누구야? 김태읍이가 건방져서 한 소리예요. 무슨 용호 맹투야.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감히 진진의미를 어떻게 경호선사에다 갖다 붙이고, 강백이라 하면은 또 경호선사가 한 강백으로 이미 동학사에서 이름을 날렸죠. 아무리 진진응이가 제자가 뭐 학인이 수십 명? 아이고, 경호선사는 수백 명이다. 어쩔래? 에? 비교가 안 되는데 무슨 용호 쌍박이야? 용호 쟁투야? 맹투야? 맹투 같은. 아무튼 김태읍이는 경호선사를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 선을 모르니까. 일단 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을 아는 자는 이 경호선사가 어떤 인물이라는 거를 다 알죠. 그래서 진흥화상은 사직과 전등과 염송, 전등록 있죠. 경덕 전등록, 또 선문영송. 선문영송은 누가 줬어요? 진각국사 해심이 30권인가 뭐 그래요. 대하여 무수히 눈박 뭐야 이게
논란하고 타소 유의처가 있는데 그 유의처라는 것은 뭐죠? 의심이 있는 곳을 일일이 검문했어요. 다 열거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경호대사는 뭐라고 해요? 그것이 판결해 줄 때 이것도 변결, 거기에서 변론을 해서 결정해 주는데 물 흐르듯이 해줬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변결여 유리하여 소무체죠. 조금이라도 막히고 장애가 되는 것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대사는 말하되 과연 진흥이도 그려 소문으로 듣던 진흥이더라. 나는 진흥당도 수문 해석이나 하는 보통 수문은 뭐야? 문자를 따라서 해석이나 하는 그러한 보통 강사에 뛰어나거나 말거나 거기서 거기 소리죠. 뛰어나거나 말거나는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 할 줄 알았는데 뭐더라? 급기에 주작을 하고 보니 이런 얘기죠. 술 마셨네 같이? 언제는 아니라며. 그런데 주작을 하면서 본인도 경호선사한테 술을 대접했군요. 주작을 하고 보니 말할 만하다 이런 얘기야. 거참 법량이 대단하고만. 그래서 또 나와 같은 졸랍에게 졸랍이라 해가지고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불치호가 나니 말이야. 불치호문하니 장래에 법회심광이 뭐예요? 법의 바다가 깊고 광대하겠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그런 졸라백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종차 이게 뭐냐? 잘못했다. 종차 거기에 마침내 여기에 따르면 종차 예지하겠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상해 보겠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칭찬을 해줬어요. 법회와 같이 큰 그런 광대한 그런 게 있더라라고 지금 진진흥이를 칭찬해줘요. 칭찬해주가 또 으쭐해가지고 그 진흥당이 건방지게 경호선사가 괜히 입에 발린 말을 일부러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진흥허상은 이런 말은 들은 채 만채하고 이런 썩을 열반경을 끌고 나와? 오냐 네가 열반경을 끌고 나와봐라. 열반경의 태의를 가지고 논잡하여 또는 화엄경을 또 끌고 와? 강백이라는 아이고야 야 강백은 경호선사가 먼저 했죠. 강화엄경에 이무예와 사무예와 이사무예와 사사무예를 틀어가지고 경가인류의 설명을 하기도 하고 경에서 자기가 일가견을 이룬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랑의 설명도 하고 교불불어선이라 말하되 경호선사는 교가 불 아니다 이런 말이지. 선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지. 교가 선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경호선사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고성대독 하면서 진흥당도 고성대독이는 큰 소리로 읽으면서 진흥당도 문자견성 구중현은 개호하였거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까 제목에 나왔죠. 그래서 앙시하였다 우러러서 쳐다봤다 이런 뭔 엉시 같은 소리 하고. 그래서 과연 선강의 직기는 무슨 직이야. 진진흥하고 경어가 직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일석에 모인 감이 있었다. 일석에 모인 감이라는 소리 하고 있네. 어쨌든 나중에 진진흥이도 경호선사한테 몇 달인가를 배운답니다. 짬받고 앉아서. 대단하게 탁월한 선택이었겠죠. 진흥은 역시 경가인류의 교학자답게 열반경의 태의를 가지고 논잡하고 화엄경의 사무예를 올리는데 경호당은 진흥의 문자견성 구중현 개호를 극찬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훗날까지 세간에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데, 그거는 왜냐면 진흥당이 진진흥이가 경허선사 제자가 되어 이때가 경자년인즉 대사가 44세 되는 해라고 한데, 이 부분 역시도 오기랬죠. 아까 오기로 경허의 나이는 52세이고 하남은 1853년생과 경허의 실제 출생년도 1849년생과는 정확하게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했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것도 되네. 진진은 아니 이것도 되네. 김태읍 거네. 아이씨 언제 끝나. 대사도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말하되, 경허선사가 이제 술을 마셨잖아요. 진진응이가 대접을 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홍조를 띄우며 말하되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부제예요. 부제의 제목이야. 경허의 주색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권상로는 한국 선종 약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이 큰 지혜에 거리낌이 없으며 도둑질과 음행이 커다란 그다름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야. 또 어떤 놈은 또 경허선사가 도둑질도 했대요. 그것은 최상승의 선의 이치를 제창하며 발발발하고 넓고 넓은 천지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이며 일체의 사물을 접촉하면서 이문등등하고 등등의문이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건 그렇게 말 안 하건 그냥 경허선사는 그냥 이문등등 등등이문이에요. 김태읍의 인간경허 형전 속에 진진응에게 수신께로 답하고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죠. 이거는 또 이상한 얘기를 또 써놨어요. 이 최악이야. 최악을 이거를 그래서 경허화상은 이 수도함에서 며칠을 유연하게 되었는데, 경허선사는 그렇게 뭘 유연하지 않아요. 바로 떠나요. 역시 주색에 빠져서, 이게 말이 돼? 낮이 되면 술을 받아오라고 조르고 밤이 되면은 주막의 여자를 불러오라고 요구한다. 이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진흥화상은 정색하여 말하되, 해인사의 인파화상 같은 이는 일생생을 두고 삼위야도 근접지 않고,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인파화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파화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공부에 방해된다고 삼위야도 가까이 두지 않았고, 동지섣달이 되면은 동지섣달 설 한 풍에라도 그 삼위들을 마루에 앉히고 그를 가르쳤대. 이게 자비로운 스승인가요? 우리 경허 스님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공부에 방해된다고 삼위도 근접지 않고 삼위를 공부로 가르치려면은 꽁꽁 얼어붙은 설한풍에 마루에다 갖다 앉혀놓고 그를 가르쳐? 이게 무슨 자비로운 화상이야. 화상은 이학대사로서 금한 것을 제어치 못하니 어찌 후생에 뭐라고? 사범이 되기를 기할.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진진응의 안목은 꽝이죠. 꽝.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것을 김태읍이가 써놓고 있어요. 그러한즉 대사도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말하기를, 도노수 동불이요. 도노는 뭐야? 도노 깨달은 게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 습기 심이고 다생어로 깊은 습기가 있죠. 그 다음에 동정파상 용이요. 이현염독 치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래요? 도노는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의 습기가 깊어가지고 바람은 고려하려 해도 파도가 용수숨치고 이치는 분명하지만 생각은 그 여전히 침노하더라. 오히려 독자죠. 오히려 침노하더라라는 글도 읽지를 않소. 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경허선사가 지은 게 아니라 그랬죠. 어디에 지은 거랬어요? 보조국사에 수신결에 나오는 말을 경허선사가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를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자기가 비록 깨쳤어도 그렇게 된다. 천만에요. 경허선사는 뭐 다생에 습기 때문에 뭘 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도노돈수죠.
당신이 깨달은 바 그대로 알아서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 습기가 남아가지고 무슨 여자를 취하고 습기가 남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한 게 아니라 다 짜여진 각본이죠. 술을 마신 이유는 문둥병에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무지막지 노력을 했어요. 남이야 뭐라든지 간에 나는 술 마셔서 거기다가 뭐지? 개소주를 만들어서 먹으면 난데서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경허선사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경허선사 하고 싶은 대로 일부러 파라코처럼 했더라. 그 이유는 대중의 그 저기를 받기 싫고 경허선사가 일본 그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전봉준을 잃고 나서도 많이 힘들고 어떤 경허선사로서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시기를 버텨내고 있죠. 그래서 해인사에 인파화상 같은 이가 일평생에 삼이야도 근접전 그 잘한 짓이냐 이게? 섣달 동지 섣달에 사람통에라도 마루에 앉히고 글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 화상은 어떻게 이것을 그만둘 것을 채우지 못한데 후생에 사범이 되기를 기하리냐 하는 이 진지능의 경허가 이 수신결에 글을 줬는데 이거는 경허선사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파화상은 내가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 제자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제자도 안 돌보려면 뭐 하려고 해? 허기야.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떤 스님도 자기가 제자를 그분은 뭐 자기가 제자를 책임질 수 없다 해가지고 쉬운 몇 살 될 때까지 제자를 안 뒀답니다. 그 입승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해인사에서 나를 보더니 나를 자기 제자 해달래요. 아니 내가 왜 제자해? 비구니 스님인데. 나를 제자 삼으려고 머리 싸매고 누웠답니다. 아유 내가 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출가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나는 출가하지 않아요. 왜? 나도 한때는 출가냐 속가냐를 두고 엄청난 고민을 했었죠. 뭐 실제로 행자처럼 가서 살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을 다 겪어봤죠. 내가 출가를 안 한 거는 아주 잘한 일 같아요. 하지만 동지 섣달 사람풍에라도 마루에 앉히고 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과연 인파화상이 엄동설안에 벌벌 떠는 삼이야의 심정을 헤아려 봤을까? 하고 인파화상의 자비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 이런 얘기요. 자비심은 아주 꽝이요. 인파는 경허의 경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파는 물론 지능 또한 영원히 경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 따위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경허선사를 보겠습니까? 경허는 만약에 이학대사로서 그만 것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후생에 사범이 못 된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경허의 견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선지식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진지렁 그거는 쾌학자로서 끝내 경허의 선지의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후에 진지능은 교학자로서 강백일뿐 결코 도를 이룬 경허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후에 배웠다고는 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진지능도 어느 곳에서는 진지능을 또 경허선사의 제자로 쳐주기는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수법제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성공이 뭐예요? 항상 성품이 공함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누구요? 경허선사죠. 여러분도 항상 성품이 공함을 보고 있습니까? 깨쳐가지고 성품이 공함을 보고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혹시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성품이 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즉 성품이 공하다는 건 뭐예요? 공성이에요. 공성. 근데 여기다도 성공이라고 바꿔놨죠? 항상 성공이가 아니고 항상 공성 이렇게 해야 맞아요. 항상 공성인데 성품이 공함이라고 했으니까 뒤집어놨죠 지금. 그래서 항상 공성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성품이 공함을 보고 어디에 임하면 임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임종에 임해서
성품이 공함을 보고 있으면 돼요. 경어는 범어사에 가가지고 정화마상 있죠? 정화마상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 처음에 경화선사가 1898년에 오성월주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범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안거가 들었어요. 동안거. 근데 그때에 동안거 해제인가 보다. 거기에 10월 달에 그 등하마상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하마상에게 경화선사가 법을 설하는데 대박이죠. 등하마상은 당첨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10장이 넘는 여등하마상이라는 어마무시한 법문을 내리시는데 다 선돌이 법문이에요. 선법문. 거기에 일부에 이거 써 있어요. 달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그 여등하마상이라는 그거를 다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요. 일단은 다 경어집에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제목은 여등하마상이에요. 16번째인가 15번째인가 모르겠다. 달마는 당나라에 들어와 아까 당토랬죠. 최상승법을 설했죠. 최상승법을 듣고 믿지 않고 방해를 해방을 해도 꾸벅꾸벅 졸아도 삼승보다 더 낫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당나라에 들어와 최상승법을 설하는데 경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예배를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야. 즉 최상승 법문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경 읽어라, 연부해라, 주문해라, 예배하라는 말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중요한 말을 또 하고 계세요. 오래 앉아 눕지 않는다. 이거 뭐야? 장좌불하지. 장좌불하 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장좌불하를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도 안 했어요. 하라 하지 말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루 한 끼만 아침만 먹어 이거 일정씩. 아주 뭐 일정씩 하는 사람은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아이고 별로 안 대단해요. 장좌불하 하는 사람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안 대단해요. 예. 그거는 몸을 구속시키는 거에 불과하고 마음자리를 해방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대오를 남겨놓으시고 나일한자의 강에 가서 목욕을 하신 다음에 수자타가 주는 유미직을 받아 드시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개추전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돈은 일정식에 있지 않고 돈은 장좌불하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부처님이 목욕을 깨끗이 했어. 왜? 좀 정신 좀 가다듬어. 또 유미직을 받아 먹었어. 저놈 타락했구나. 교진여등이 교진여등 오비구가 저기 고타마시타르타 온다. 저놈이 유미직을 받아 먹어서 파괴를 했으니 절대로 아는 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가까이 부처님이 다가올수록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이 왜 깨달음 직전에 목욕을 하시고 왜 유미직을 받아 먹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정신을 차리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맑고 안전한 즉 이 모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대도가 성취가 되는 거지. 막 일정식을 해가지고 사람 몸뚱아리를 먹고 싶은데 막 금식을 시키고 또 뭐래더라 또 막 장좌불하를 해가지고 이거 해서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그것만 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선정과 해탈도 논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선정을 해가지고 해탈을 이뤄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뭣도 말하지 않았어요. 계행을 지켜라. 계행을 파해라. 그래서 지계와 여기 나오는 그 원문에는 지계와 파괴를 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계면 어떻고 파괴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승속의 남녀와 승속은 뭐예요? 승과 속이죠. 그 남녀와 견성이 곧 성불이라고도 논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한 그 말을 누구한테 등하마상에게 경어선사가 써주고 있어요. 지금 써준 거를 지금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도 안 돌려놨네. 지나갔네. 여기까지 하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여기 성성남녀가 또 견성한 거나 성불이다 이런 거를 지금 논하지 않았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경을 읽는 등, 경을 읽으면 도통한다? 아니죠. 나머지 문 밖의 법으로 불법을 삼는다면, 그러니까 경을 읽거나 나머지 이 문은 선문이겠죠. 뭐 그 법으로 불법을 삼는다. 그게 불법이다 라고 말하면 죽여도 죄가 없다고 설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죽여도 죄가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살불살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르기를 전다라가 뭐예요? 도살업자죠. 도살업자가 견성성불했어. 할 수 있을까요? 잔다라가 성불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살생업을 짓지 않으면. 견성성불하였어도 살생업을 지었다고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살업을 하되 한 바 없이, 지은 바 없이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그 도살업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살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가 무념무상으로 하면 거기에 업이 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논하지 않았으니 비록 업을 짓더라도,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살생업은 지었는데 그 살생업을 짓는 가운데 견성성불을 한 거야.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서. 그럼 그걸 살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돼 있잖아요. 비록 살생업을 지었는데 견성성불을 해버렸어. 잔다라가. 그래서 저도 우리 해암 스님이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달마의 혈맹론에 들어가면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 말 듣는 때 굉장히 충격반 반이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게 혈맹론에 써 있더라고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19번째인가. 하여튼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죠. 이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업에 구애받지 않으면 돼. 그 업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무념무상의 삼매에서 살생업을 지으면 그거는 살생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인이 또 견성성불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세속인이 견성성불했는데 음욕을 하면서 세속에 살았잖아요. 그걸 논하지 않아요. 견성성불하면 끝이야. 전달아도 살생업을 지었지만 견성성불하면 끝이야. 이미 그걸 초월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업이 붙지 않아요. 업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업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업식이 달라붙는 거지 이미 다 견성성불 해버렸는데. 그래서 세속인이 견성성불해도 음욕을 논하지 않아요. 너 왜 음욕했냐? 계율을 깨트렸잖아.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이요. 즉 경허선사도 그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대도를 성취했는데 음욕이 무슨 상관이야. 문등이랑 자는 것도 음욕이냐? 뭐냐? 그래서 견성성불자는 비록 그 습기가 남아있어도, 남아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수신결에서 전생에 음욕을 한 습기가 남아있어도 그 견성성불하는 거와는 서로 방해가 된다, 안 된다? 서로 방해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비록 살생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견성성불하면 거기에 업에 끄달리지 않고 업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속인이 음욕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도 견성성불하면 거기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비록 전생에 습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어디에 달마대사가 혈맹론에서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그 말을 하고 있고, 즉 달마는 경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예배를 하는데 도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앉아서 눕지 않으며 하루에 한 끼 아침만을 먹는다. 거기에 일종식을 하는데 도가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거 하게? 없겠죠. 그리고 또 뭐래요? 선정과 해탈에서 도가 있다고? 있다 없다 거기에도 나지도 않았으며 계행을 지키거나 파함에도 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승속남녀와 견성이고 성불이라고도 논하지 않았고 만약에 경을 읽는 등의 나머지 문밖의 법으로 선문이기도 선문밖의 법으로 불법을 삼는다. 선을 떠난 걸로 불법을 삼는다면 그러한 자들은 모두 도를 모르는 말법 중생들로서 죽여도 죄가 없다고 설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도 죽여도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도망갈래요. 그래서 요 달마혈맹론 아까 있죠? 달마혈맹론에서 이르기를 전달하가 견성성불하였어도 살생업을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없어져. 제가 다 없어진다기보다도 말했죠. 불매인과 혈맹론에서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고 적고 있으니 비록 업을 짓더라도 견성성불하면 다른 사람과는 달라. 비록 업은 업인데 여기 나오네. 업에 구애되지 않는다. 아까 말한 게 뭐예요? 불매인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업에 구애되지 않는다. 업에 구애되지 않는다가 뭐야? 이거죠. 즉 불락인가가 아니고 불락인가라고 괜히 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야호가 3000년 먹은 여호가 됐죠. 그런데 불매인가라고 해서 다시 야호의 몸을 벗잖아요. 백장야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다라가 비록 업을 지었는데 살생업을 지었는데 견성성불을 하게 되면 그 업에 구애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업이 없냐? 있다니까. 불락인가가 아니고 불매인가라 이런 말이에요. 어둡지 않다. 즉 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세속인이 또 견성성불했어. 근데 그동안에 했던 음욕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성불자는 비록 습기가 남아있어도 서로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진지는 강백의 질문에 응하는 경어의 답변은 아주 흥미롭다. 김태읍의 인간경어 이야기다. 또 나와? 또 나와? 아이고 이거 하나만 있고 조금 일단은 꺼내야 되겠다. 내야말로 이꼬리요. 이것도 웃겨요. 이게 가장 웃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내야말로 이꼬리요. 경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는 당취승의 소혈로서 당취승들이 모여있다는 말이에요. 이 당취승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의인들이에요. 의적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누구죠? 임꺽정처럼 그런 사람의 소홀려서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숙견숭 이것도 거짓말. 청계사가 거기 와서 뭐 주색에 빠져 있나요? 청계사가 얼마나 대단한 절인데 거기는 당취승들이 모였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대문 안에 출입이 그때 당시로는 승려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나가거나 뭐 이러한 것은 했다고 합니다. 청계사가 그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청계사가 그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잖아요. 외곽에. 그랬는데 무슨 당치승의 소열 같은 소리를 하고 뭐 당치승을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는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이것이 스비성성 경허선사가 그거를 보고 자라가지고 스비성성했다고 이런 나쁜 놈. 경허선사는 14세에 거기를 떠나오죠. 그 어린이가 어린 나이에 그거를 보고 거기서 습관이 돼가지고 경허선사가 주색을 가까이 했다. 이건 거짓말. 이거는 그냥 언어 도단이죠. 되어서 그칠 수가 김태우 위인가 그냥 다시 또 볼래. 그냥 똥물주에게 잘 있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말을 그 손으로 쓰고 갔으니 그 손은 과연 성성할까? 라고 경허가 말했다는 대목은 말할 수 없이 진짜 황당무계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청계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선종 본산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거기서 선종을 일으키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대단한 곳이죠, 청계산은. 왜? 경호선사가 출가한 사찰이고 경호선사가 얼마나 거기서 많은 거를 얻고 박처사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해가지고 짬지게 그 수행을 하고 공부한 곳인데 어디서 감히 당치승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어디서 감히 주색에 빠져 있어서 그때에 물들어갖고 그게 습이성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그칠 수가 없다고 이런 말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썩을 놈.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절대로 난 용서하지 않아.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돌아버리겠다. 그런 중에 이제는 내가 항상 성공, 아까 했죠? 성품이 공함, 공성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개념도 되지 않는구려. 대승은 불구소절이고 대승은 작은 예절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그러나 식색은 인간의 본능이건 이것도 거짓말. 뭔 놈의 식색은 인간의 본능이. 경호선사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지낸 적도 많으시고 식음을 전폐한 적도 많으세요. 뭔 경호선사가 식색이 인간의 본능이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 아시겠죠? 어디서 끝나 이게? 안 끝나네. 미치겠다. 여기까지 하나 더 하자. 경화가 고백했다고 하는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산은 당치승의 소열로서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숙견 숙문했다고? 아이고, 이것이 습이성성해가지고 본성이 돼가지고 그질서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부터 이런 숙견 숙문 말도 안 되고 습이성성도 말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짜 김태읍이 저지른 최악의 아주 그냥 악업이죠, 악업. 그래서 이런 말을 경호선사가 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그냥 끝까지 다 그 얘기라 끊어야 되겠다. 일단 법빈이야 또 얘기라. 다 끝내고 해야 되는데, 그죠? 습이랑까지 했어? 자, 원래 습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몸에 붙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이렇다면 어린 경호가 그곳에서 여자를 취했어? 이런 썩을. 그래서 맞지 않고 생물학적 접근으로도 옳지 않고 경호에 계획된 답변이었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했는지 이 김태읍이가 더 항상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경호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자신의 출가 사찰인 청계사를 이렇게 흠집을 냈다고 자신의 변명을, 이거 말 되지도 않았고 경호선사는 이런 말을 단 1초도 머릿속에조차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답을 전한 김태읍의 전원 또한 기술의 왜곡을 비판할 것수 있고 이 따위를 기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호는 너무나 술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게 아니고 술로서 어려움을 달래고 또 자기 자신의 피부병을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편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혼조를 띄우면 술이 얼큰이 올랐다 하고 그것은 누가? 아마 진지는 강백이 대작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을 시인하는 제스처로 오해하는 홍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런 얘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놈아.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자. 40분.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